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정의 파도를 느끼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우리는 작은 자극에도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출근길에 지옥철을 타면서 갑갑함과 짜증이 밀려왔다가 회사에 늦지 않고 도착했을 때 잠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방금 전에서 완성한 보고서가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안도감은 곧바로 사라지고 분노와 자책이 몰려오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감정의 파도에 매번 휘말린다면 우리 삶은 늘 요동치는 바다 위와 같아질 거예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자연치유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감정과 기분, 그 미묘한 차이.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감정 연구로 유명한데요. 그는 감정과 기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감정은 특정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몇 초, 몇 분 만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짧은 반응이에요. 반면에 기분은 하루 종일 혹은 며칠간 이어지는 그 감정의 잔향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화가 나는 건 감정이고, 그 화가 풀리지 않고 하루 종일 불쾌한 상태가 이어지는 건 기분이에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짜증이 쌓여 우울한 기분으로 이어지고, 그 기분 속에서 우리는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해요. 화, 불안, 슬픔 같은 감정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속적인 무기력과 짜증은 몸과 마음이 휴식을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복되는 분노는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깊은 슬픔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나 관계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2020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습관은 심혈관 질환과 면역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즉, 감정을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해석하고 활용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감정의 주인이 되는 자연치유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약국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드린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호흡 명상.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는 숨결. 감정이 폭발할 때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게 호흡이에요.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지고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지죠. 이럴 때 깊은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여성 환자분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화를 참지 못해 동료와 갈등이 잦았어요. 저는 하루에 3번, 3분만이라도 호흡 명상을 하도록 권했어요. 2주 정도 지나자 본인이 화를 느낄 때 숨부터 의식하게 되고, 화가 치밀어도 예전처럼 즉시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8주간의 호흡 명상 프로그램은 불안장애 환자의 감정 조절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는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일기 쓰기. 감정을 객관화하는 힘.
감정이 우리를 휘두르는 이유는 그 순간에는 감정이 나와 동일시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정을 글로 써 내려가면 내 감정을 마치 제3자가 관찰하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대학생은 반복적인 우울감 때문에 학업 의욕을 잃고 있었어요. 저는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감정 일기를 쓰라고 권했어요. 오늘 느낀 감정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느꼈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몇 주 후 그 학생은 자신의 우울감 뒤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숨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공부와 삶을 조금은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죠. 미국 정신학회의 보고서에서도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표현적 글쓰기가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세 번째, 자연 속 걷기. 감정을 흘려보내는 길. 감정은 고여 있을 때 더 탁해져요. 그래서 움직임이 필요해요. 특히 자연 속 걷기는 탁월한 해독제예요. 숲이나 강변을 걸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요. 약국을 찾은 한 60대 남성분은 가족 문제로 분노와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30분씩 가까운 공원을 걷도록 권했어요. 1개월 후 그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도 조금씩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2019년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의 자연 속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 영양요법. 감정을 지탱하는 뇌의 에너지. 감정은 뇌에서 만들어져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영양소 보충은 매우 중요해요. 마그네슘. 신경 안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부족하면 불안과 긴장이 심해져요. 식물성 필수 지방산.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감정 조절 능력을 높여줘요. 비타민 B군.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해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약국에서도 스트레스성 불면을 호소하는 분께 마그네슘과 오메가3를 함께 권했는데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짜증이 줄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다섯 번째, 마음챙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내 가슴이 뜨겁고 손이 떨리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감정은 나를 휘두를 힘을 잃게 되죠. MBSR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존 카바찐 교수의 연구에서도 마음챙김 훈련은 우울증 재발률을 낮추고 불안장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감정은 손님. 어느 한 시인은 감정을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 이 손님들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할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져요. 감정은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고 날씨처럼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손님이 찾아왔나요? 그 손님이 전하려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감정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보세요. 그러면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